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또 중요한 일이 있었죠. 이거 한번 보면서 할까요? 결국 저는 오늘은 이렇게 통과가 되고 자, 박지원 의원이 의기양양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고백나고 국민의당이 찬성적으로 돌아선 건 자기의 공이다. 안철수의 공이다. 이 얘기하러 지금 박지원 의원이 TV조선에 나와서 대담을 하고 내일 있습니다. 아침에 일부 언론들은 우리 국민의당에서 왜 이렇게 결정도 못하고 끌려다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겁니다. 그 지적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 약간 구시대적 분석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의원 개개인이 전부 다 독립적인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언론과 여당 이 다 문비어천가를 불러대는 언론입니다. 방송입니다. 그죠? 문비어천가. 해라 글쎄 말이야. 라고 해놓고 지금은 내일 투표하니까 왜 당론 결정 안 하냐. 아니 그렇게 쓰는 기자들은 이제 구시대적 기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저기 회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또, 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추미애 대통령과 하는데 일종의 사과 어려움이 많을 것 하고 땡깡 발언이라는 데 대해서 그다음에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좋겠죠. 자기 코드 인사를 했습니다. 과연 마치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데 하는 것이 그것이 이런 걱정서 전략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좋죠. 자기가 일방 통행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걸로 코드 인사를 보십니까? 통해서.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아니야, 7개 기순과 이걸 파괴를 이렇게 했지 해서 않습니까? 이 파괴를 통해 갖고 이제 이번에 저게 싹쓸이가 가능해졌죠. 대통령께서 취임 보수 4개월 성향의 동안 판사들 3,000명 중에 국민의당에서 보수 성향의 이제 한 번도 이 하지 않고 판사들은 내보내고 그렇게 전화를 이제 해서 좌파 네. 이 종북 계통을 대거 등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참으로 암담합니다. 대표는 얘기하기 싫어요. 네. 그 양반은 다니면 손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완전 파괴, 부시 악의 축과 닮은 꼴이다. 미 언론 2002년 부시 이라크 맨 먼저 언급한 연설 1년 후 공격. 트럼프 유엔 연설은 북을 맨 앞에 언급. 당시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1년 후에 공격할지 1개월 후에 공격할지 이거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 1호가 북한, 2호가 이란, 그 다음에 3호가 어디죠? 베네수엘라 이렇게 지명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땅굴 전쟁 대비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 핵무기를 동원하겠다. 전술 핵무기도 동원하고 그 다음에 EMP탄도 동원하고 레이저 폭탄도 동원해갖고 하여튼 서울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갖고 제압을 하겠다. 이게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이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굴러가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땅굴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없어집니다. 19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무엇 때문에 망했죠? 땅굴과 간첩 때문에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때보다 더 악화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굴러갑니다. 자, 김명수 임명동 의원 오늘 표결. 그래서 민주당은 정의당 등을 포함해 130명의 찬성표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40명의 국민의당 응원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안철수를 구워 삶았고 박지원을 구워 삶아갖고 이제 국민의당은 개별 투표를 했지만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오늘 김명수 후보자가 이제 대법원장에 된 겁니다. 탈원전을 외치는 사이에 중국이 미래 원전 기술을 선점할 태세다. 독점할 태세다. 왜? 대한민국이 이제 원자력 건설하는 데서 빠져버리니까 중국이 때를 만난 겁니다. 이게 세계 전략에 있어서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에 한국이 이걸 이 원전 기술을 쏙 빼버리니까 이제는 공산 진영이 모든 나라의 원전 기술을 공급하고 그걸 고리로 깨어갖고 지배 구조를 강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저 공산 진영에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효율 4세대 원자로인 고온가스로 개발 상황을 공개하고 2030년 세계 1위 원전 대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탈원전에 예산 줄어 3세대 원전 기술에 머물러 있다. 4세대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현 주소를 우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트럼프가 완전 파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골랐답니다. 직접 골라갖고 메시지를 던졌죠. 그래서 완전 파괴하면은 아하 이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 완전 파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한테 날렸겠습니까?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단어입니다. 물론 북한은 빠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내가 핵무기를 쓸 때 니들이 덤비면 니들 모스크바에도 날리고 베이징에도 날린다. 할 테면 해봐라. 이걸 전 세계에 천명한 단어가 완전 파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보팀 조율을 거쳐 작심 발언을 했다. 이제 안보팀은 모든 옵션을 다 갖다 놨다고 하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과 싸우는데 북한의 편을 중국이 들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들면 중국을 싸우고 러시아와 싸울 것까지도 다 옵션에서 검토했다. 이 얘기고 그렇게 해서 고른 단어가 완전 파괴하겠다.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 니들 말리려면 말려라. 그러면 니들도 날려버린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 닥트린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공군 오늘 밤이라도 출격하겠다. 매티스 국방장관 외교 해법을 강조했다. 이게 이제 양면 강원 양면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죠. 국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 언론 정치권 평가 엇갈렸다. 워싱턴 포스트지 깡패 두목 말처럼 들렸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끌고 늘어지는 언론이죠. 그 다음에 볼턴 전 미 유엔 대사 최고의 연설이었다. 볼턴 이 사람은 매파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 땅굴 전쟁을 대비하시라. 땅굴 전쟁 대비를 소망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이 계획을 갖고 이제 한 달 후에 공격할지 1년 후에 공격할지 이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제가 신의 한수에 나가서 미 펜스 부통령께 건의드린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건의드렸냐면요. 펜스 부통령님은 상원 위원장입니다. 상원 의장입니다. 당년직으로. 그래서 상원에서 언더그라운드 터널 히어링을 해주십시오. 땅굴 청문회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성주 장군을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서 우리 장비로 확인한 땅굴의 증거들, 미 이사단 동두천, 그리고 오산 미 공군 기지 제7공군, 그 다음에 그 군산에 있는 제8 전투비행단, 미국 제8 전투비행단 이런 데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땅굴의 증거로 미국민들 3억 명을 대상으로 제가 증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을 한성주 장군이 보는 전략을 예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펜스 부통령님께 이제 미 상원 청문회 한성주 장군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자, 안개 속 김명수 암조차 당에 어찌 될 것 같나 물을 정도. 이건 다 어제 하루 나온 건데 오늘 보니까 이미 다 짜고 친 고도리로 안철수 당은 찬성 쪽으로 해갖고 김명수를 세우는데 좌파의 핵심 리더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시키는데 협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 국민의당 20표 얻기 총력전을 기울이겠다. 친분 있는 의원 만나 개별 설득. 추 대표는 안철수에 만나자. 안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캐스팅 보트진 국민의당 자유투표. 우리 압박하는 게 효과 낼지 의문이다. 한국당 김명수 불가 당론 확정. 본인상 빼고 참석해 부결시켜야. 바른정당도 찬성하는 사람 없어. 아닙니다. 이게 박지원이가 나와서 이걸 하는 걸 보면 박지원이가 엄청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박지원 얘기를.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한 것이 너무 파장이 컸잖아요.
지금 보세요. 네. 미국도 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북한을 완전히 그래서 섬멸해버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가 있는 사이에 그래서 내가 국무장관. 이 국무장관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전쟁보다 예, 대화의 김명수 전쟁을 대법원장을 네. 시키는데 전략적 1등 공신입니다 하는 것을 예, TV조선에 나와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발언한 것을 가지고 막말로 네. 인격을 무시해버리는 네. 그런 발언을 하면 네. 그건 제재를 해줘야죠. 그러면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엄중 주의 조치를 준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시는 타당하다고 거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내시의 난이라고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출타 중에 있는데 그 내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과 그 다음에 안보실장 이 두 사람이 야, 저 국방부 장관을 우리가 주의를 주자 이렇게 해서 주의 줬거든요. 이게 하극상이고 내시의 난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선진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명의로 나가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명의로 나가야 되는데 내시 두 마리가 국방부 장관 주의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수백 통 격려 문자 받은 송, 국회에서 묻는 게 숨길 게 뭐 있나 해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제 그렇게 세게 나가갖고 격려 문자를 수백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정인 특보 비판 후 청경고받은 송영무 장관 그의 속내는 하고 썼어요. 문 특보 잠수부대 비판하면서 대통령과 김정은을 동격 취급. 그러니까 문정인 씨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특보이면서 동시에 김정은이를 보호해주는 특보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벼르고 있었는데 터진 거 보수층에 잘 보이려 한 건 아니야. 보수층을 내가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 벼르고 있었다. 왜? 참수작전. 국방부는 참수작전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 참수작전을 비판하는 문정인 특보에게 대해서 이제 할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드 전술핵 등 청과 엇박자인 국방장관은 모든 옵션 검토해야. 그래서 국방장관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했을 뿐이다. 송, 야전 군인 기질로 직설합법을 썼다. 군 내부 장관이 마음 비운 것 같아. 내가 뭐 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을 통솔하고 있다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자, 대규모 군사작전은 무고한 시민을 죽게 한다. 문 대통령 각국 정상 경제인 만나 외교 통한 북핵 해결 연일 강조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 북한에 이제 핵을 인정하고 우리는 항복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법이 핵실험에도 증시 외환시장 안정 지금이 한국에 투자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답니다. 지금 전쟁이 내일 모레인데 전쟁에 여하튼 대비하자 그리고 뭘 하자 이게 아니고 전쟁은 없다라고 못 박아놓고 이거 하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 군대가 적을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선조 왕이 1592년도 1월달에 전쟁이 날 때 뭐라고 했습니까?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터질 때 터지기 직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외란은 없다. 왜군은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업에 종사해라. 그리고 왜군이 쳐들어온다라고 말하는 자는 이제는 강등한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전쟁에 대비하자고 하는 자는 강등시킨다.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1조 남북협력기금에 금강산 관광 포함 실제 집행될 경우 유엔 제재 위반 소지 남북협력기금을 1조를 만들어 놨답니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이 이걸 쓰는데 일단 800만 불부터 먼저 쓰겠답니다. 이 와중에 퍼주기를 하겠답니다. 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국민통합포럼 출범 야중도연대 주모 이게 이현주 정운천 뭐 해갖고 국민통합포럼이 20일 공식 출범입니다. 20일이 언제입니까? 어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합치는 이 계획은 누가 갖고 갔습니까? 이것은 박지원 의원과 김무성 의원이 갖고 갔던 것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국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게 인준 투표를 하는데 그 하루 전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찬성표를 던져달라. 이걸 의미하겠죠. 이 시간은. 이렇게 해서 김명수 씨가 대법원장에 올랐습니다. 참 앞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나갈지, 이제 사법부에 바른말 하는 판사들이 있을지 아주 걱정되는 국면입니다. 자, 핵 EMP 예고되면 설마 공화국 며칠 버티겠나 하고 양상우리가 썼는데, 이것은 북의 얘기를 양상훈 씨가 북의 입장에서 쓰는 것으로 저는 그 의도가 의심되는 그러한 이 칼럼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걸 읽어보고, 금융기록은 없어지고 전기수도 교통 끊기고 공장과 군 무기 고철되면 그게 망국 아닌가. EMP 안 터뜨리고 예고만 해도 무너질 것이다. 이게 미국이 북한에다가 얘기하는 것을 쓴 것이 아니고, 이 양상훈이라는 자가, 고향을 숨기는 자라고 하는 이 자가 이제 북한이 대한민국에다 대고 이걸 경고하면 나라가 거덜날 것이다. 이걸 미리 띄워주는 겁니다. 북을 대신해서. EMP는 사람과 건물에는 직접적 피해를 거의 주지 않으면서 전자기기만 파괴한다. 지구 북반구에선 전자기파가 적도 쪽으로만 퍼져나가 북에는 피해도 없다. 지구 북반구에선 전자기파가 적도 쪽으로만 퍼져나가, 남쪽이죠. 북에는 피해도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북이 48시간이라는 시간을 주는 순간 우리 사회는 바로 마비될 것이다. 48시간 후에 EMP를 서울 상공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러면 끝난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어느 편에서 쓰는 겁니까? 어느 편에 써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경고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김정은이의 입이 돼서 김정은이의 이 협박을 양상훈이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날리는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정말 안 된다면 국군 스텔스 전투 비행대가 미국 괌 기지에 상시 배치돼 전술핵을 운영 훈련하고 비상 대기하는 것과 같은 방안이라도 나와야 한다. 이거는 제대로 된 또 전술을 제기를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북한 완전 파괴가 시사하는 것이 뭐냐? 시사하는 것이 뭐냐? 미 의회 내에서는 북한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기류와 함께 트럼프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 뭡니까? 트럼프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네를 지지한다. 이게 미 의회의 이제 분위기랍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한국 정부가 대북 군사 공격을 반대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미국에 대한 위협만 제기하려 할 수 있다. 북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못 쓰고 이렇게 쓴 겁니다. 이 논설위원이. 북한이 참가하면 평창올림픽이 안전해진다고 한다. 마치 다른 세상 얘기를 한다. 북한이 평창에 오면 한국은 안전해진다. 거기다 이제 목을 매는 겁니다. 자, 동아일보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아일보 9월 21일 목요일자입니다. 최후의 경고, 모든 대북 옵션 꺼냈다. 모든 대북 옵션이라고 하면 핵공격도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모든 핵 옵션 포함되죠. 핵공격도 포함되는 겁니다. 핵 옵션. 그래서 EMP탄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레이저탄과 전술 핵무기도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모든 핵 옵션이다. 그리고 모든 핵 옵션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때 그들도 차단할 군사적 옵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땅굴 전쟁 대비 소망합니다라고 썼습니다. 땅굴 대비 하나는 망합니다. 북의 확실한 경고 메시지, 유엔을 전쟁 위협 부대 만들어. 유엔을 전쟁 위협 부대로 만들었다. 이것도 이 동아일보의 요 사람이 좀 이따하게 쓴 글이죠. 유엔을 전쟁 위협 부대 만들어. 이렇게 쓸 게 뭐 있어요? 우방국의 리더인데 유엔의 전쟁 위협을 경고했다. 뭐 이렇게 써도 될 텐데, 원비어 김정남 매구미 거론 대북 인권 카드도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레이건 부시여 악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 북핵 평화적 해결 유엔 연설은 여러 버전 고민. 아마 21일 내일 밤에 나간다고 하는데 아마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한반도에서 전쟁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미국이 ICBM, 북한의 ICBM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받더라도 그걸 미리 차단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미 동맹을 파괴하는 이 연설이 나갈까 심히 우려되는 순간입니다. 문 대통령 촛불 시민 노벨 평화상 자격이 있어. 이 대통령이 돼서도 촛불과 태극기가 있었는데 이제 촛불 시민 노벨 평화상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반쪽짜리 대통령이 돼도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는 탄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여기다 비친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시켜서. 촛불 대통령, 태극기는 적하고 제가 썼습니다. 태극기는 적인가? 그 얘기에 있어서. 하얼빈에서 북핵실험 항의 시위, 중국은 묵인했다. 당국은 묵인을 했다. 하얼빈에 이제 우리 동포들이 이제 북한의 핵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시위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트럼프 이란은 폭력 유혈 사태 혼란 수출하는 불량 국가다. 유엔 연설서 집중 공격 퍼부었다. 원유판 돈으로 테러리스트를 이란이 지원하고 있다. 오바마의 핵 합의도 거듭 비난했다. 그래서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서 핵 합의를 오바마가 해줬다. 나는 이걸 용인할 수 없다. 이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좋아합니다. 이란 중세 시대에나 어울리는 연설이었다 하고서 또 비판하고 있어요. 트럼프 연설에 맞장구 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란 핵협정 내용 비난의 동조. 이런 솔직 담백한 연설 들은 적 없다. 사설입니다. 문 대통령 트럼프 능가하는 냉철한 현실주의로 무장하라. 그래서 21일 날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 전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주목합니다. 저 사람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체제를 파괴하는 연설을 하느냐,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편을 드는 연설을 하느냐. 미 언론 2002년 부시 이라크 맨 먼저 언급한 연설 1년 후 공격. 트럼프 유엔 연설은 북을 맨 앞에 언급. 당시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1년 후에 공격할지 1개월 후에 공격할지 이거는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 1호가 북한, 2호가 이란, 그 다음에 3호가 어디죠? 베네수엘라. 이렇게 지명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땅굴 전쟁 대비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 핵무기를 동원하겠다. 전술 핵무기도 동원하고, 그 다음에 EMP탄도 동원하고, 레이저 폭탄도 동원해갖고, 하여튼 서울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갖고 제압을 하겠다. 이게 이제 매티스 국방장관이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굴러가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땅굴 전쟁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없어집니다. 1975년 4월 30날 사우스 베트남이 무엇 때문에 망했죠? 땅굴과 간첩 때문에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때보다 더 악화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굴러갑니다. 자, 김명수 임명동의안 오늘 표결. 그래서 민주당은 정의당 등을 포함해 130명의 찬성표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40명의 국민의당 응원 설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안철수를 구워 삶았고 박지원이를 구워 삶아갖고 이제 국민의당은 개별 투표를 했지만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오늘 김명수 후보자가 이제 대법원장에 된 겁니다. 탈원전을 외치는 사이에 중국이 미래 원전 기술을 선점할 태세다. 독점할 태세다. 왜? 대한민국이 이제 원자력 건설하는 데서 빠져버리니까 중국이 때를 만난 겁니다. 이게 세계 전략에 있어서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에 한국이 이걸 이 원전 기술을 쏙 빼버리니까 이제는 공산 진영이 모든 나라에 원전 기술을 공급하고
그걸 고리로 깨어갖고 지배 구조를 강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저 공산 진영에게.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의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또 중요한 일이 있었죠. 이거 한번 보면서 할까요? 결국 저는 오늘은 이렇게 통과가 되고 박지원 의원이 의기양양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이제 대법원장 공백 나고 국민의당이 찬성적으로 돌아선 건 자기의 공이다. 안철수의 공이다. 이 얘기하러 지금 박지원 의원이 TV조선에 나와서 대담을 하고 내일 있습니다. 아침에 일부 언론들은 우리 국민의당에서 왜 이렇게 결정도 못하고 끌려다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겁니다. 그 지적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보면 약간 구시대적 분석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의원 개개인이 전부 다 그 독립적인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언론과 여당 이 다 문비어천가를 불러대는 언론입니다. 방송입니다. 그죠? 문비어천가. 해라. 글쎄 말이야. 라고 해놓고 지금은 내일 투표하니까 왜 당론 결정 안 하냐. 아니 그렇게 쓰는 기자들은 이제 구시대적 기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회장님, 이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또 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추미애 국정원이 대표가 하는데 일종의 사과 어려움이 많을 것 하고 땡깡 발언이라는 데 대해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좋겠죠. 자기 코드 인사를 했습니다. 과연 마치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데 하는 것이 그것이 이런 걱정스러워. 전략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좋죠. 자기가 일방 통행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걸로 코드 인사를 보십니까? 통해서.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아니야, 7개 기순과 이걸 파괴를 이렇게 했지 해서 않습니까? 이 파괴를 통해 갖고 이제 이번에 저게 싹쓸이가 가능해졌죠. 대통령께서 취임 보수 4개월 성향의 동안 판사들 3,000명 중에 국민의당에서 보수 성향의 이제 한 번도 이 하지 않고 판사들은 내보내고 그렇게 전화를 이제 해서 좌파 이 종북 계통을 대거 등용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참으로 암담합니다. 대표는 얘기하기 싫어요. 네. 그 양반은 다니면 손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완전 파괴, 부시악의 축과 닮은 꼴이다.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효율 4세대 원자로인 고온가스로 개발 상황을 공개하고 2030년 세계 유리 원전 대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탈원전에 예산 줄어 3세대 원전 기술에 머물러 있다. 4세대로 건너가지도 못하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현 주소를 우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트럼프가 완전 파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골랐답니다. 직접 골라갖고 메시지를 던졌죠. 그래서 완전 파괴하면은 이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거구나. 그러면 이 완전 파괴라고 하는 단어를 누구한테 날렸겠습니까? 이거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단어입니다. 물론 북한은 빠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내가 핵무기를 쓸 때 니들이 덤비면 니들 모스크바에도 날리고 베이징에도 날린다. 할 테면 해봐라. 이걸 전 세계에 천명한 단어가 완전 파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안보팀 조율을 거쳐 작심 발언을 했다. 이제 안보팀은 모든 옵션을 다 갖다 놨다고 하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과 싸우는데 북한의 편을 중국이 들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들면 중국을 싸우고 러시아와 싸울 것까지도 다 옵션에서 검토했다. 이 얘기고 그렇게 해서 고른 단어가 완전 파괴하겠다. 북한을 완전 파괴하겠다. 니들 말리려면 말려라. 그러면 니들도 날려버린다. 이것이 지금 트럼프 닥트린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공군 오늘 밤이라도 출격하겠다. 매티스 국방장관 외교 해법을 강조했다. 이게 이제 양면 강원 양면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죠. 북한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미 언론 정치권 평가 엇갈렸다. 워싱턴 포스트지 깡패 두목 말처럼 들렸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 끌고 늘어지는 언론이죠. 그 다음에 볼턴 전 미 유엔 대사 최고의 연설이었다.
옳다는 이 사람은 매파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 땅굴 전쟁을 대비하시라. 땅굴 전.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한 것이 너무 파장이 컸잖아요. 아. 지금 보세요. 네. 미국도 보면은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북한을 완전히 섬멸해버리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가 있는 사이에 그래서 내가 국무장관. 이 국무장관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전쟁보다는 예, 대화의 김명수 목적을 대법원장을 네. 시키는데 전략적 1등 공신입니다 하는 것을 예, TV 예. 조선에 나와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발언한 것을 가지고 막말로 네. 인격을 무시해버리는 네. 그런 발언을 하면 네. 그건 제재를 해줘야죠. 그러면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엄중 주의 조치를 준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시는 타당하다고 거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내시의 난이라고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출타 중에 있는데 그 내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과 그 다음에 안보실장 이 두 사람이 야, 저 국방부 장관을 우리가 주의를 주자 이렇게 해서 주의 줬거든요. 이게 하극상이고 내시의 난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 선진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명의로 나가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명의로 나가야 되는데 내시 두 마리가 국방부 장관 주의하라고 한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래서 되는 겁니까? 자, 수백 통 격려 문자 받은 송, 국회에서 묻는 게 숨길 게 뭐 있나 해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이제 그렇게 세게 나가갖고 격려 문자를 수백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정인 특보 비판 후 처음 경고받은 송영무 장관 그의 속내는 하고 썼어요. 문 특보 잠수부대 비판하면서 대통령과 김정은을 동격 취급. 그러니까 문정인 씨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특보이면서 동시에 김정은이를 보호해주는 특보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벼르고 있었는데 터진 거 보수층에 잘 보이려 한 건 아니야. 보수층을 내가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 벼르고 있었다. 왜? 참수작전. 국방부는 참수작전을 해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 참수작전을 비판하는 문정인 특보에게 대해서 이제 할 말을 한 것이다. 전쟁 대비를 소망합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이 계획을 갖고 이제 한 달 후에 공격할지 1년 후에 공격할지 이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제가 신의 한수에 나가서 미 펜스 부통령께 건의드린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건의드렸냐면요. 펜스 부통령님은 상원 위원장입니다. 상원 의장입니다. 당년직으로. 그래서 상원에서 언더그라운드 터널 히어링을 해 주십시오. 땅굴 청문회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성주 장군을 불러 주십시오. 제가 가서 우리 장비로 확인한 땅굴의 증거들, 미 이사단 동두천, 그리고 오산 미 공군 기지 제7공군, 그 다음에 그 군산에 있는 제8 전투비행단, 미국 제8 전투비행단 이런 데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땅굴의 증거로 미국민들 3억 명을 대상으로 제가 증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을 한성주 장군이 보는 전략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펜스 부통령님께 이제 미 상원 청문회 한성주 장군을 불러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자, 안개 속 김명수, 암조차 당에 어찌 될 것 같나 물을 정도. 이건 다 어제 하루 나온 건데 오늘 보니까 이미 다 짜고 친 고도리로 안철수 당은 찬성 쪽으로 해갖고 김명수를 세우는데 좌파의 핵심 리더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시키는데 협조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주, 국민의당 20표 얻기 총력전을 기울이겠다. 친분 있는 의원 만나 개별 설득. 추 대표는 안철수에 만나자. 안측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캐스팅 보트진 국민의당 자유투표. 우리 압박하는 게 효과 낼지 의문이다. 한국당 김명수 불가 당론 확정. 본인상 빼고 참석해 부결시켜야. 바른정당도 찬성하는 사람 없어. 아닙니다. 이게 박지원이가 나와서 이걸 하는 걸 보면 박지원이가
엄청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박 전 얘기를.